안녕하세요, 김능키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분명히 준대형 사이즈 세단으로 원래라면 이 감가를 두들겨 맞은 개꿀 매물이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중고가 방어를 미친듯이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하고 두 줄 눈가를 달고 나온 순간부터 차는 겁나게 많이 팔리는데 중고가는 안 떨어지는 이 기현상이 있었던 차량이죠. 그래서 그 돈씨 신차를 사고 말지라는 생각에 컨텐츠로 다룰 생각도 없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중고 G80의 맛을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RG3는 2020년 출시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죠. 고급 세단의 경우는 출시되고 4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중고 시장에 물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잘 나가는 기업의 임원분들이 점잖게 타시다가 차를 바꿀 시기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꼭 기업차를 찾아서 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 저절로 시세가 조정이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G80 중고차는 구매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G80은 트림이 없고 엔진과 옵션만 있습니다. 일반 현대차의 그랜저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나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G80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고급 수입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방식인데 당연히 제네시스도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는 중고차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본다면 3.5 터보 4륜9동의 경우에는 분명히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7만 킬로를 뛴 차량이 4,300만원에 올라와 있고 5만 킬로를 뛴 차량이 3,580만원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만 킬로나 차이가 나고 특별하게 사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역전이 되어 있을까요? 매물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3,580만원 G80 같은 경우는 4륜9동 옵션 빼고는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는 깡통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차값은 6,231만원이었죠. 반면에 2만 킬로를 더 뛰고 더 비싼 차량의 경우는 신차값이 무려 7,811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선택 옵션이 무려 8개나 추가가 되어 있고 옵션 가격으로만 1,580만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고로 구매할 때도 이런 옵션들이 전부 추가가 된 차량이 제일 좋긴 하겠죠.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 하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적은 돈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 필요한 옵션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10만원짜리 파퓰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이었기도 했고 기존의 구매자들이 웬만하면 이걸 또 넣고 출고를 했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도 깡통이 아니라면 이 옵션만큼은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3인치 3D 클러스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랑 후측방 모니터, 2열 컴포트 옵션 1 등등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급의 차량이라면 필수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으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옵션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입니다. 이 옵션은 제네시스를 제네시스답게 만든 옵션이기도 하죠. 1번과 2번이 있고 각각 150만원, 300만원에 달하는 매우 고급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선택했을 때 실내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옵션이기도 하죠. 300만원짜리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간다면 시트 재질과 암레스트, 혼 커버도 나파 가죽으로 바뀌고 우드 내장재가 들어가고 스웨이드 헤드 라이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완전 다른 차가 되는 거죠. 대신 1번은 기본 천연 가죽에 퀼팅 정도가 들어가고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성비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선택된 차량도 많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G80을 신차로 산다면 가성비를 따져서 디자인 셀렉션이 없는 깡통급도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이걸 중고차로 살 때는 반드시 이 옵션만큼은 들어간 걸 살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진짜 중고차를 가성비 있게 사는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으로는 오히려 20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3.5의 경우는 70만원을 더 주면 20인치로 인치업이 되고 출시 당시에 20인치가 시그니처 휠이었기 때문에 더 예쁘기도 했습니다만 20인치의 승차감은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고차로 보는 녀석들은 대부분 초기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3.5에 20인치면 연비마저 매우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휠 디자인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 옵션이 들어간 걸 찾을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20인치가 들어간 걸 꼭 피하라는 말은 아니고 굳이 찾지는 마라 정도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엔진 구성에 있습니다. 2.5 터보와 3.5 터보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놈들이 중고차 가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5를 생각하셨다가도 아니 이 돈이면 깐지나는 3.5 터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 모델 하나 본다면 아까 3.5 터보 깡
깡통 4륜이 5만 킬로에 3,58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5 터보에 7.5만 킬로를 띄고 색상도 심지어 비인기 똥갈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무려 3,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사고 없는 차량인데 가격 차이는 고작 80만 원밖에 안 나죠. 2021년 8월 기준으로 가격표를 본다면 3.5 터보 엔진은 660만 원짜리 옵션이었고 엔진 스페어업과 동시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19인치 휠 타이어에 전륜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중고시장에서는 80만 원만 더 주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2.5와 3.5는 확연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보고 3.5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2.5 터보는 당연히 배기량에 따른 세금도 적고 4기통이라서 정비성도 더 좋을 테지만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5 모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깐진하는 6기통 엔진의 출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연비를 보면 3.5 4륜구동의 경우는 G80 중에 최고로 낮은 복합 8.4km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8.3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실주행 시에 자연스레 리터당 4에서 5가 나오는 수준이고 주유소 사장님과 절친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6기통 당연히 조지면서 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G80은 분명 부드럽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차는 맞지만 스포츠성에서는 솔직히 매우 아쉬운 차량이기 때문이죠. 특히 악셀링이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출력은 높지만 밟으면 튀어나가는 차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G80의 마력과 토크만 보고 독일차보다 잘 달리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크나큰 오산이라는 거죠. 즉 G80 6기통은 편안한 시트에 넉넉한 배기량을 느끼면서 크루징하는 성향이 더 맞습니다. 이게 아니면 굳이 무겁고 연비도 안 좋고 세금만 더 비싼 6기통을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G80이 지금까지 감가도 없이 잘 팔려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정비 부분도 한 몫을 합니다. 물론 고장이 하나도 없는 차라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고질병은 없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소음 부분에서 풍절음이나 핸들 소음이나 핸들 자석 현상 정도의 이슈만 있었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던 차량입니다. 심지어 RG3 풀체인지 첫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평판이면 매우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현행 그랜저가 풀체인지를 하고 결함자라고 불리면서 온갖 이슈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G80은 진짜 작심하고 만든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형 G80의 인테리어에서 럭비공 핸들과 너무 멀리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아쉽다는 지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W222 S클래스 느낌도 나고 아래쪽 스포크가 없으면 고속 크루징에서도 편하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나오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보다는 저는 클러스터가 따로 있고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러스터 가림막이 있어서 낮에 빛 반사도 없을 거고 디스플레이가 핸들에 가리는 부분도 없기 때문이죠. 요즘 현대차에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만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가로로만 큰 디스플레이보다는 차라리 가운데 큰 태블릿을 하나 박아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 G80은 분명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도 안 되는 감가 방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2차 G80 초기형을 산다면 지금 당장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반년 정도 더 기다려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물량이 엄청 풀리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감가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엔카 눈팅을 살살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워 담고 몇 달 시세를 확인해 볼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감가가 더 이루어지면 그때 딱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 시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